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 올해 63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했고, 그전에는 몫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대패질하는 시간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7년째입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투병기간 2년,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5년.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제가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민수는 일본에서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요코하마로 발령을 받은 후 그곳에서 일본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국경이 막혀 있었거든요. 화상으로 축하 인사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번 봄에 꼭 한번 오세요. 아키도 만나고 싶어 하고, 장모님도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하세요. 장모님이 나를 아버지가 목수 출신이시고 한옥도 지으셨다는 얘기를 했더니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무엇보다 며느리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네다 공항까지는 2시간 남짓. 짧은 비행이었지만 저에게는 낯선 세계로 가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다. 괜찮다. 민수의 차를 타고 요코하마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가 뒤섞인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장모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아키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 오늘 바로? 네. 장모님이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대요. 아버지 오신다고 특별히요. 제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의 아파트는 요코하마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기차역으로 갔어요. 목적지는 교토 근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저기에요. 교토역에서 렌터카로 30분.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민수가 걸어가며 말했어요. 민수가 가리킨 곳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2층 목조 가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대나무 울타리, 그리고 현관 앞에 놓인 화분들,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향긋한 흙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벚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꽃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아키였습니다. 오또상, 어서 오세요. 아키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미야모토 레이코. 그녀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다다미 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키모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는 46세라고 했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맑은 피부,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은은한 미소.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레이코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코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말 조금 합니다. 다다미 방에 앉자 레이코가 제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우전차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한옥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도윤 씨께서 목수 출신이시고 한옥도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레이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목수로 30년, 그 후에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한옥은 몇 채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일본 전통 가옥에 살면서도 목조 건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레이코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제 가슴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그렇습니다. 레이코의 눈 깊은 곳에는 제가 지난 7년간 느껴온 것과 같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들은 바로는 레이코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중이라고요.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도윤 씨, 편하게 계세요. 곧 저녁 준비할게요. 레이코도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잠시 전화 통화를 하러 복도로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벚나무 가지에서 꽃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꽃잎들은 땅에 흩어져 분홍빛 융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슬펐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제 인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이제는 저물어가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레이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쟁반에 과일을 담아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외로우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자주 이렇게 혼자 정원을 봐요. 비 내리는 날이면 특히요. 레이코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꽃향기 같으면서도 나무향 같은 묘한 향이었습니다. 레이코 씨도 외로우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코는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외로워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여성이 단지 며느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 앞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 상처를 간직한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이번 방문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저도 도윤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돈이고 그녀는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낀다는 것을.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와 아키의 신혼생활, 일본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양국의 문화 차이까지.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레이코에게로 갔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코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는 밤새도록 요코하마를 적셨고 제 마음도 함께 적셔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장모님이 교토 시내를 구경시켜 주신대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괜찮으시죠? 뭐? 레이코 씨 혼자? 네. 장모님이 아버지한테 교토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레이코와 단둘이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키도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대요. 아버지,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교토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모노가 아닌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가벼운 화장이 그녀를 더욱 젊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레이코는 밝게 웃으며 제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모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제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후시미 이나리로 가요. 우리는 전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철 안에서 레이코는 교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학교 선생님 같았습니다. 레이코 씨는 역사를 전공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 공부했어요. 다도를 가르치다 보니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야 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도윤 씨야말로 대단하세요. 목수에서 건축가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레이코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누군가 제 인생을 이렇게 존중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코심이 이날이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붉은 도리가 끝없이 이어진 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 올라가면
교토 시내가 다 보여요. 조금 힘들지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돌이 터널을 지나며 예이코는 계속 제 옆을 지켰습니다. 가끔 숨이 차면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았고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레이코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전망대에 앉아 물을 마시며 레이코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부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 인연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레이코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 결혼 생활은 15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죠. 술, 도박, 그리고 다른 여자들. 저는 아키 때문에 참았어요. 아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죠. 레이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도윤 씨만큼은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배신당했지만 도윤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잖아요. 그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교토 시내가 아름다웠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레이코 씨, 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워요. 매일 밤이 특히 그래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습니다. 레이코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도윤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별 말씀을요. 정말이에요. 어제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구나. 레이코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아니,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느낌. 레이코 씨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레이코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아름답다뇨?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름다우십니다. 레이코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경치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기온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교토식 가이세키 요리였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정갈한 음식들.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도윤 씨, 입에 맞으세요? 네,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과는 다르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일본 요리는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맛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먼저 즐기는 거죠.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이코는 젊었을 때 고쿄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했죠. 결혼 후 교토로 내려와 다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도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차를 우리는 동안, 마시는 동안 모든 잡념이 사라져요.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언젠가 제대로 된 다도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고맙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귀여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상점들과 찻집이 늘어선 좁은 골목.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레이코는 자연스럽게 제 팔에 손을 걸쳤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놓치면 안 되니까요. 레이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녀의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벚나무가 늘어선 산책로. 이미 벚꽃은 대부분 떨어지고 연두색 잎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 목수일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뭐예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지었을 때입니다. 직접 지으셨어요? 네.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땅을 사서 직접 설계하고 지었죠. 2년 걸렸습니다. 와, 낭만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다니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사세요? 아니요. 팔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추억도 너무 많았고요. 레이코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팔아서. 아니요. 그 집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아내 없는 그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레이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 미안해요. 갑자기 부러워서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랑. 누군가를 위해 집을 짓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랑. 저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레이코는 고맙다며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랑. 레이코 씨는 아직 젊으십니다. 아직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코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묻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요. 도윤 씨도 아직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집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고 개울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레이코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레이코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레이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아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다. 교토가 아름다운 도시구나. 장모님이 잘 안내해 드렸죠? 그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다. 저녁은 레이코와 아키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 부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고기 써는 거요. 레이코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일본식 부엌. 레이코는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얇게 써야 불고기가 맛있어요. 압니다. 제가 가끔 요리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요리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부엌이라 어깨가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레이코는 미안하다며 웃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양파 좀 다듬어 주실래요? 레이코가 도마와 칼을 건넸습니다. 제가 양파를 썰기 시작하자 레이코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칼질이 좋으시네요. 역시 목수 출신이시라 그런가. 목수는 칼보다 톱을 많이 씁니다. 레이코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다 썰고 도마를 치우려는데 레이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레이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죠? 이제 막 알게 된 사이인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레이코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부엌, 석양이 창문으로 비쳐들어와 레이코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양념장 가져올게요. 아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레이코와 저는 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레이코는 자연스럽게 다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고 저는 고기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불고기는 맛있었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레이코는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와 아키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코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잡았던 그녀의 따뜻한 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코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일본 방문 일정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고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하코네 온천 어때요? 거기 경치도 좋고 온천도 유명해요. 장모님도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하코네? 네. 요코하마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1박 2일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레이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좋다. 가자. 우리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고 아키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레이코와 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레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레이코 생각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설렜어요. 오늘 여행. 레이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좌석에 있는 민수와 아키는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레이코의 손이 좌석 위에서 제 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 새끼손가락이 레이코의 손끝에 살짝 닿았습니다. 레이코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에서는 민수와 아키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의 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코네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을 료칸은 전통적인 일본식 여관이었습니다. 아시노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료칸 주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방은 3개 예약했어요. 아버지 하나, 장모님 하나, 그리고 하나는 저랑 아키로요. 민수의 말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레이코와 같은 방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온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탕과 여탕이 분리되어 있었고 노천탕에서는 호수와 산이 보였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맥주를 마시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좋죠? 좋다. 경치가 훌륭하구나. 장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래 온천 좋아하시거든요. 민수의 말에 저는 레이코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여탕에서 그녀도 이 풍경을 보고 있을까? 그녀도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온천에서 나와 저녁 시간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민수와 아키는 근처 산책로를 걸으러 갔고 저는 료칸 정원을 거닐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 돌다리, 그리고 정원석들,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구석구석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레이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유카타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말린 채로 어깨에 늘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코 씨, 산책하세요? 네. 정원이 아름다워서요.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레이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저 말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레이코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윤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사돈이고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이죠. 맞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레이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도윤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얼굴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레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 저도 같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레이코 씨 때문에, 도윤 씨. 하지만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민수와 아키를 생각해야 합니다.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마음을 숨기는 게. 저는 레이코를 안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우리 함께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코 씨,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도 사라질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 합니다. 레이코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만약 우리가 사돈이 아니었다면, 만약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도윤 씨는 저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을 겁니다. 분명히 레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도요. 도윤 씨를 사랑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민수와 아키의 다다미 방에서 했습니다. 가이세키 요리였습니다. 아름답게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지만 저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레이코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바가 있대요. 저희는 거기 가볼까 하는데 아버지랑 장모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좀 쉬겠다. 저도 피곤해서 방에서 쉴게요. 레이코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민수와 아키는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료카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레이코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레이코는 여전히 유카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술병과 잔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까봐 함께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들어오십시오. 레이코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사케예요. 이 지역 특산품이래요. 레이코가 술을 따랐습니다. 맑은 술이 잔에 가득 찼습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은 부드러웠고 목 넘김이 좋았습니다. 도윤 씨, 오늘 정원에서 한 말 진심이었어요. 저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 레이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몇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레이코 씨, 제가 15년만 젊었더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 씨는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요. 아니, 나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63입니다. 레이코 씨는 46이고요. 17년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도윤 씨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단단한 그 마음. 레이코는 테이블을 돌아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 도윤 씨를 원해요. 이 순간만큼은 사돈이라는 관계도 남들의 시선도 잊고 싶어요.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레이코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향기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도 저를 원하시죠? 네, 원합니다. 그럼 레이코가 제게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몸,
따뜻한 온기.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감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어머, 레이코가 놀라 제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벌써 온 건가 봐요. 레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복구될 겁니다.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욕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전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촛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촛불 몇 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촛불을 켜자 방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는 언제 복구됩니까? 태풍이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쯤. 직원은 죄송하다며 나갔습니다. 레이코와 저는 촛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레이코 씨는요? 조금 무서워요. 레이코는 다시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투영했습니다. 도윤 씨? 네, 이대로 안고 있어 주세요. 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레이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눈빛은 촉촉했고 입술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도윤 씨 키스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코의 얼굴에 손을 대고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레이코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레이코 씨,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코는 촛불 아래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 씨 좋아요. 레이코의 속삭임이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의 남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우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밤새 서로를 느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다시 켜지고 빗소리가 약해졌다 다시 강해지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레이코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레이코, 폭우, 촛불,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뜨거운 시간들. 옆을 보니 레이코는 이미 일어나 유카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일어나셨네요. 레이코 씨, 어젯밤
저 제 방으로 가볼게요. 민수랑 아키가 돌아오기 전에 레이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레이코 씨, 후회하십니까?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레이코 씨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도요. 저도 도윤 씨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저는 레이코를 천천히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난 후 레이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욕한 식당에서 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 구운 생선, 된장국, 밥, 그리고 각종 절임 반찬들. 저는 레이코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레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모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키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에 정전돼서 잠을 잘 못 잤어. 그러셨구나. 아버지도 피곤하세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좀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일찍 요코하마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원래 오후까지 있으려 했지만 그게 좋겠다. 저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레이코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어젯밤 생각이 났고 그녀를 다시 안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을 싸서 체크아웃했습니다. 료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차 안에서도 레이코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좌석에서 민수와 아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레이코의 손이 좌석 위에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제 손 가까이에. 하지만 오늘은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서도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어때요? 아버지 모레 귀국하시잖아요. 그래, 좋다. 장모님도 오시죠? 응, 갈게. 레이코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다니, 사돈과 금지된 사랑에 빠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레이코를 안고 있을 때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이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저예요. 레이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윤 씨는 후회하세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레이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아키가 알면 어떡하죠? 민수가 알면 모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윤 씨, 저는 이제 어떻게 도윤 씨 없이 살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를 한번 알아버렸는데 이제 헤어지라고요? 레이코 씨,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알아요,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코 씨,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 합니다. 레이코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레이코 씨, 내일 저녁에 봅시다. 그때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코하마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도시, 복잡한 마음. 다음 날, 저는 혼자 요코하마 시내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헤매다가 조용한 공원에 앉았습니다. 큰 공원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코, 그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건 처음이 아닌데, 아내를 사랑했을 때도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3.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리고 레이코는 며느리의 어머니,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이미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토상, 어서 오세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코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민수가 맥주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이네요. 2번,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다.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구나. 다음에 또 오세요. 아키도 아버지 오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토상. 자주 오세요. 어머니도 오토상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레이코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 씨, 오셨어요. 네,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레이코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레이코 씨,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레이코는 저를 보지 않고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레이코가 준비한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한국 음식 그대로였습니다. 장모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도윤 씨가 좋아하실까 해서 열심히 했어요. 레이코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수와 아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가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손주 보실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래, 기대하마.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레이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자꾸 제 쪽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아키도 화장실에 갔습니다. 부엌에 레이코와 저만 남았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 내일이면 떠나시는군요. 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레이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도윤 씨를 사랑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 씨, 이렇게 빨리 사랑에 빠질 줄 몰랐어요. 도윤 씨를 알고 겨우 일주일인데 이미 제 마음 전부를 가져가셨어요. 저는 레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레이코 씨를 사랑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키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오토상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키, 이건 레이코가 황급히 설명하려 했지만 아키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마 두 분이 아키야, 잠깐, 민수, 민수. 아키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민수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어. 민수는 저와 레이코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민수야, 들어봐라. 아버지가 장모님과 그게 말이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레이코가 애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버지는 제 아버지고 장모님은 아키의 어머니잖아요. 민수야, 아버지,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입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아키는 레이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키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시아버지와 어떻게? 아키도 울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부엌에 레이코와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코는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도윤 씨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레이코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들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돌아가세요. 저 지금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며느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코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이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이코 씨, 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레이코 씨를 힘들게 해서.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도윤 씨, 저도 미안해요. 도윤 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사랑에 빠졌을 뿐이에요. 잘 가세요. 평안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안고 울었습니다. 매일 밤 레이코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다시 지옥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저희 한국 갑니다.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국에서 살게 되는 거냐? 네. 아버지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지 좋다. 공항에서 픽업 안 해주셔도 돼요.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부부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짐을 정리할 시간을 준 후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저녁 같이 하자. 네, 좋아요. 아버지,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와 아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식사를 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2달, 한국으로 오는 준비, 앞으로의 계획. 그러다 아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토상 어머니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저도 화가 났지만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행복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 친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괴롭혔고 배신했어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참으셨어요. 아키, 그런 어머니가 오토상 만나고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어요. 진짜 행복한 얼굴로. 그래서 저도 복잡했어요. 민수가 아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이 아키한테 하신 말씀이 있대요. 아키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게 잘못이니? 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잖아요. 그리고 장모님도 두 분 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나 싶었어요. 민수야, 아버지, 장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럼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장모님과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아키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토상. 어머니가 오토상 없이는 못 사실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돈이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사돈끼리 결혼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다만 사회적 시선이 문제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저희가 감당해야죠. 아버지와 장모님이 행복하시다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키, 너희가 정말 아버지.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답은 아버지와 장모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아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토상,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장모님한테 프러포즈 하셔야죠. 아니, 이제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코에게 전화했습니다. 레이코 씨, 도윤 씨, 어떻게? 레이코 씨, 저 지금 갑니다. 일본으로. 네.
왜요? 할 말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도윤 씨, 우리는 레이코 씨,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저녁에 갑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교토역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코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레이코 씨,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이 있는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레이코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코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었어요. 도윤 씨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저도 그랬습니다. 도윤 씨, 그런데 왜 오셨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레이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 씨, 그건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 레이코 씨,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일어나세요. 레이코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레이코는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사돈이에요. 민수와 아키가 허락했습니다. 네, 2아이가 우리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레이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레이코 씨께 프러포즈하러. 도윤 씨, 레이코 씨, 저는 63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레이코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레이코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도윤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레이코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레이코 씨,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예식장에서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아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 식순이 간단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레이코는 우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46세의 레이코는 20대 신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민수야. 아키는 레이코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고마워. 아키야, 내가 이해해줘서 어머니가 웃는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아키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또상,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아키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레이코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키를 안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3달 됐어요. 민수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오또상,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할머니?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 됐네요. 오또상은 제 시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남편이고,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시할머니가 되시는 거고, 아키의 말에 우리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상한 가족이지.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레이코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우리는 제가 예전에 살던 마을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었던 한옥이 있던 마을. 그 집은 팔렸지만
근처에 작은 펜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묵었습니다. 밤이 되어 레이코와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도윤 씨, 행복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다시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할 수 있을 줄.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코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레이코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럽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금기를 넘어선 사랑.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 우리는 이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아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본 날, 저는 울었습니다. 레이코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민수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품에 안긴 손주.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하루라고 지으려고요. 한국과 일본 둘 다해서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봄,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좋은 이름이다. 레이코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우리 손주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장모가 결혼한 가족. 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레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